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다루지 않았던 상호작용 컴포넌트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게임 정보를 입력받는 애들이 이제 남은 애들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로그인 같은 화면을 만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로그인 화면을 만들면은 이제 필요한 이런 텍스트를 집어넣는 입력하는 이런 칸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체크박스가 필요할 겁니다. 네, 이런 체크박스와 인풋 필드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유니티 상에서도 실제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이제 다루지 않았던 게 이 다섯 가지인데 토글 그룹, 슬라이더, 드롭다운, 인풋 필드 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토글 먼저 살펴볼까요? 유니티를 켜시고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요. 여기 왼쪽 위에다가 한번 토글을 만들어 볼까요? 캔버스 우클릭을 하고 토글을 이렇게 눌러 주시면은 토글이 생성이 됩니다. 토글을 왼쪽 위에다가 고정을 시키고 이 친구의 사이즈를 너무 작아서 사이즈 확대가 잘 안되는데 토글 자체의 사이즈를 키우고 잠깐만요. 예,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 글자 크기 좀 키울게요. 오. 키우고 백그라운드의 크기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블을 좀 바꾸고 너무 작다. 네, 너무 작네. 네, 너무 작네요. 네, 어쨌든 얘도 좀 키울게요. 체크된 것도 키우고 가지고 좀만 더 커졌으면 좋겠는데 폰트 사이즈를 좀만 더 키워주고 네, 잠깐만요. 눈에 보이기 쉽게 네, 됐습니다. 됐다. 보이죠? 이제 잘 보이죠? 카메라 색상을 흰색으로 바꿀게요. 보기 쉽게. 네, 보이시죠? 이 톡을. 네, 보이죠? 이제 네, 됐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백그라운드 요게 뭐냐면은 요 체크하는 얘 배경이고 체크 마크가 이 체크된 글씨고요. 이제 레이블이 중요한데 레이블이 글자예요. 그래서 체크할 요소의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체크 이렇게 제가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시켜 보면은 눌러서 체크박스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글자를 눌러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에 체크박스 어디였죠? 네, 토글을 누르면은 여기 보면 is on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이제 실제 체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보면은 실행시켜 보면은 이제 얘가 같이 바뀝니다. 이 체크를 하는 거에 따라서 is on 상태가 바뀌죠. 이건 이제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바꿀 때는 이제 get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이제 토글이라는 얘를 접근을 한 후에 이제 물론 이 게임 오브젝트 자체를 이제 이제 퍼블릭 변수를 이용해서 가지고 와서 그 안에 있는 토글이라는 컴포넌트에 접근을 해서 is on에 접근을 하면은 얘가 체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스크립트 상태에서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게 있는데 보면은 onValue changed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저번에 그 온 클릭이랑 똑같은데 이 버튼의 온 클릭이랑 똑같은데 이 친구도 이제 외부에 있는 함수를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이 onValue changed의 의미는 뭐냐면 얘 체크가 풀리거나 체크가 됐을 때 이 함수가 실행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이 온 클릭하고 다른 점이 그거겠죠. 네, 그래서 on value change를 이용해서 클릭과 마찬가지로 다른 함수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게 바로 토글의 특징이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토글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글 그룹이 있는데 얘는 여기에는 없네요. 근데 토글을 하나 더 생성을 해서 얘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복사를 할게요. 다시 설정하려면 너무 귀찮으니까 복사를 해서 네, 이렇게 만들고 이 친구들 세 개를 토글 그룹에 토글 그룹에 연결시키고 싶은데
잠깐만요. 왜 토글 그룹은 없죠? 제가 전에 조사를 했을 때는 있는 걸로 알았는데, 네, 토글 그룹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거는 그냥 토글을 그룹핑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토글 그룹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제 얘는 그냥 그 그룹핑하는 거예요. 그냥 토글 그룹을 그룹핑하는 거여서 얘를 그 뭐라고 하죠? 얘 하위 자식으로 놓고 이제 제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얘를 이 안에 들어가게 하고, 네. 네, 그래서 이 토글 그룹을 이용해서 네, 그룹핑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슬라이더. 슬라이더는 이제 저렇게 생긴 게 슬라이더고요. UI 슬라이더 한번 봅시다. 슬라이더 또 너무 작죠? 어디 갔죠? 어디죠? 더블 클릭하면 보이는데 이게 너무 작네. 네, 너무 작네요. 좀 키워봅시다. 네. 키웠는데 그 모양이 완전 이상하네요. 네, 그래서 이 좀 모양을 좀 수정할게요. 잠깐만요. 동그랗게 만들고 이 배경도 좀 이렇게. 됐죠? 네. 네. 이게 바로 이제 슬라이더고요. 이제 슬라이더는 이 밸류 값이 바뀌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보이시죠? 이게 이제 슬라이더예요. 그래서 0과 1 사이가 이제 얘 값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1일 때 제일 오른쪽이고 0일 때 제일 왼쪽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슬라이더도 on value change드라고 해서 이 value, 그러니까 얘가 이 값이 바뀌면은 0에서 1 사이의 값이 바뀌면은 그때마다 함수를 실행시키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슬라이더고요. 그래서 이거를 텍스트랑 연결을 해서 스크립트로 이용해서 옆에 텍스트를 여기 놓고 뭐 0부터 100까지 숫자를 여기 나타나게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value 값에 접근하면 되겠죠. 똑같이 제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퍼블릭 변수를 이용해서 슬라이더를 불러온 다음에 게임 오브젝트로 스크립트 상에서 여기에 스크립트 상에서 이제 뭐 퍼블릭 게임 오브젝트 이렇게 해서 슬라이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해놓고 얘를 연결을 하는 거죠. 이 슬라이더를 연결을 해놓고 뭐 여기서 뭐 슬라이더 이렇게 아이고 이거 왜 이러죠? get component 이걸 이용해서 뭐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뭐죠? 슬라이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죠. 여기에 유니티 엔진 UI를 넣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여기에서 이제 value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0에서 1 사이에 지금 현재 값을 불러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 슬라이더에 있는 값을 불러오고 싶을 땐 그런 식으로 하고, 얘 값이 바뀌었을 때 나타날 결과를 하고 싶으면 요 안에 있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은 이제 슬라이더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드롭다운, 그리고 인풋 필드가 있는데 드롭다운부터 한번 살펴보죠. 드롭다운은 여기 있네요. 드롭다운 해가지고 얘도 이쪽에다가 좀 크기를 키워보면은 글자가 너무 작죠. 지금 글자가 너무 작죠. 네, 글자를 키우고요. 됐나? 네, 보면은 여기 옵션스 A, B, C 이렇게 해서 이 글자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지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서 글자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시켜서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아유, 이 아래 있는 것도 너무 작네. 네, 드롭다운 리스트라는 친구가 있는데 여기에 얘가 너무 작네요. 글씨가. 네, 어쨌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드롭다운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on value change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뭐죠? 이 숫자 값, 그러니까 이거의 id 값을 넘겨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이게 값이 바뀌었을 때 밖에 어떤 뭐가 바뀔지 이런 거를 이제 얘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이제 이 밸류 값을 통해서 이제 현재 선택되어 있는 id 값을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면은 제 선택지 1은 id 값이 0이에요. 그리고 선택지 2는 밸류 값이 1이고 선택지 3은 밸류 값이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밸류 값이 현재 제가 선택된 친구의 id 값이고요. 이제 이 onValueChanged는 이제 그 매개 변수로 이제 이 밸류 값을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를 선택했을 때 어떤 게 일어나고 얘를 선택했을 때 어떤 게 일어나고 그런 거 할 때 여기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input 필드가 있습니다. 이제 뭐 이름 같은 거 정할 때 input 필드 많이 쓰죠. 그래서 input 필드 어디 갔죠? input 필드, 네, 됐습니다. 여기 input 필드가 있고요. 이제 더 이상 수정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볼게요. 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 있는데 이제 input 필드에서 보면은 이미지가 있고 이건 배경이고 배경을 바꿀 수가 있는 거고, 여기 보면은 이 텍스트 있죠. 요게 이제 지금 현재 입력되어 있는 값이에요. 그쵸? 현재 입력되어 있는 값이 이거고, 이 플레이스홀더라는 게 있는데 얘를 더블 클릭해 보면 인풋 필드 하위에 플레이스홀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플레이스홀더가 뭐냐면은 아무것도 안 쳤을 때 나오는 글씨, 이게 플레이스홀더입니다. 그래서 입력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 배경 글씨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바로 플레이스홀더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글자를 입력할 때마다 어떤 함수를 실행시키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unedit end, 이건 뭐냐면 제가 글자를 입력하고 나서 이렇게 다시 풀었을 때 이 푸는 즉시 실행되는 함수를 여기다가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로 스트링 값, 그러니까 현재 입력되어 있는 값을 넘겨줍니다. 네, 이게 바로 end edit과 onValueChanged예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간략하게 나머지 UI 요소에 대해서 이거 설명 안 하기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고, 그래서 정말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갔습니다. 이상으로 그 외에 상호작용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구글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은 유니티 상호작용 컴포넌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유니티 매뉴얼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고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